그럼 지난번에도 뭐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자영업자용 엑셀 프로그램을 일부 이제 기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다 제가 나눠 드렸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할 사항들이 이제 쭉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일자, 거래 상대방, 그리고 계정 과목, 그다음에 거래 총 금액. 만약에 GST, HST가 부과되면 그 해당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GST, HST 금액. 그리고 본 이제 회계 기록과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인보이스나 영수증 번호. 그다음에 주요 거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주요 메모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에 이제 입력을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엑셀 프로그램, 즉 개인 자영업자, 개인 비즈니스를 신고를 위한 엑셀 프로그램의 이 엑셀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내역을 보면 이게 이제 각 시트별로 이제 프로그램의 개요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그다음에 매출 항목의 입력, 비용 항목의 입력, 그리고 차량에 대한 입력, 그다음에 차량 비즈니스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 그다음에 홈 오피스 비용에 대한 입력. 그러면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는데 그 손익계산서가 T2125 보고서에 이제 기록이 된다. 요거까지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요 엑셀 자료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각 항목별로 입력을 하는 그, 그 입력에 대한 그 시트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사항,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넘어가면 이쪽으로 가야구나. 여기로 가면은 이제 이건 매출액에 대한 거, 매출액에 대한 것을 여기 위에 이렇게 헤드가 있고요. 기본적인 입력 사항에 대한 이제 헤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밑에 쭉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또 중요한 사항이 여기 금액하고 GST-HS 구분해서 입력을 해서 이제 요건 총액이고요. 요 총액을 입력하고 GST-HS를 입력하면 이제 순액은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아니면 순액을 입력하고 GST-HS를 입력해서 합치면 전체 그로스 금액이 되겠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출액을 입력하는 시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익스펜스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익스펜스는 이제 유의하실 게 그 해당 그 신고서 양식에 매우 자세하게 죄송합니다. 요 타입을 눌러야 되는데 요게 비용은 여러 가지 그 항목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세금 서식 자체가. 그래서 요 항목이 여기 왼쪽에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광고비부터 해가지고 쭉 그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금 서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요 타입란에다가 해당 그 계정 과목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계정 과목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역시 금액과 GST, HST 그리고 총액 이렇게 이제 금액은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이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과 비용을 입력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그 차량 운행비, 차량 그 유지와 관련된 비용인데 그 개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비용 항목과 차량 항목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도의 시트로 만든 거죠. 차량과 관련된 것. 그리고 차량과 관련돼서 기록해야 될 사항이 이제 여기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연료비, 그다음에 이제 차량 수리비, 차량 보험료, 차량 라이센스 등록비, 그다음에 뭐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으면 인터레스트 이자 비용,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것을 차량은 여기다 기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과 관련돼서도 역시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운행일지죠. 운행일지를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행일지 기록하고, 그다음에 홈오피스 비용은 이제 일자별로 기록할 수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왜냐하면 그 유틸리티나 뭐 프로퍼티 텍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월 단위로 이제 지급을 하니까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본인이 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포션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을
청구한다.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홈오피스 비용은 여기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항목들이 다 정리가 돼서 마지막 그 총정리 되는 그 요약 그 시트 항목으로 다 이제 금액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 오브 굿스 솔드라고 해서 그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 이제 항목별 비용 금액이 여기 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모터 비어클, 요게 이제 차량 관련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행 일지에 따른 이제 비즈니스 포션이 얼마가 되고, 이제 그 연료비부터 해가지고 가스비죠. 가스비부터 해서 쭉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여기 정리를 해서 요 그 비즈니스 사용 운행 비율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여기 뭡니까? 이제 여기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비용도 앞에 잘 이제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이제 쭉 이제 집계가 돼요. 그래서 요 집계된 금액 중에 이 경우에는 이제 10% 정도만 이제 비즈니스 사용된다. 그러면 요 집계된 금액의 10%만큼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청구 금액이 여기 날라오게 돼서 최종적으로 요 양식을,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랑 유사한데 그래서 이제 요 T125라는 그 캐나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즈니스 소득 신고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맞게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그 금액이 오면 요것을 그대로 해당 양식에다 옮겨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그 GST-HS에 대한 부분도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거대로 이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GST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기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GST 신고 시에 요 금액을 이제 활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엑셀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시면 그 개인 명의 비즈니스, 이건 회사 명의 말고요. 코퍼레이션의 경우 말고 개인 명의 비즈니스를 할 때 요 엑셀 프로그램만 있으면 신고할 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예,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그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엑셀이고요. 엑셀을 이제 접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요건데, 요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 붙여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예, 예, 요거죠. 구글 검색을 해서 T2125라는 양식을 하면은 요 PDF 파일로 그 저기 어디죠? 그 CRA에 그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작성 방법, 물론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T2125 CRA 비즈니스 소득 스테이트먼트 오브 비즈니스 오어 프로페셔널 액티비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액티비티가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이제 영업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죠? 보고서 뭐 이러면 되겠죠. 비즈니스 또는 그 전문 서비스 영업에 대한 보고서. 그러니까 요게 손익계산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가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수익과 비용을 정리한 표잖아요. 요게 바로 수익과 비용을 정리한 표인데, 그 세법 당국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세법 신고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예, 참고로 지금 강의에 최웅철님, 예, 오랜만에 예, 또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미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엑셀 프로그램만 잘 입력하면 개인소득세 신고, 즉 이 T125 양식을 작성하는데 이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T2125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보게요. 예.
자, 요것을 이제 파워포인트에는 제가 약간 구분을 해가지고 아까 양식을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옮겨 붙여놨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차라리 아까 그 양식을 보고 하는 게 낫겠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보다는 그 양식을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더 양식을 크게 볼 수가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파트 1번인데요. 파트 1번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납세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납세자의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이름.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개인명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그 트레이드 네임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로소리를 하면 김스 그로소리 마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이제 비즈니스 이름이 있으면 쓰는데 별도의 그 비즈니스 이름이 없으면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으셔도 돼요. 그냥 이름 똑같이.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별도에 없으면 여기 있는 자기 이름을 쓰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 소득세 신고는 항상 신넘버로 신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넘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즈니스 넘버는 저거죠.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개인 비즈니스에 그 GST, HST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 15자리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GST 번호를 적는 거예요. GST, HST. 그리고 이게 RT가 되겠죠. 그래서 번호가 있으면 적고, 번호가 없으면 이제 안 적어도 되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번호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어디서 하는지, 별도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주소를 적으면 되고, 만약에 이제 집에서 하면 이제 집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스컬 기간인데요. 피스컬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그 회계 기간 또는 사업연도 기간인데요. 보통은 이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기 기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비즈니스가 마지막 연도입니까 여부를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그 품목이나 서비스 그런 것들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여기 뭐 인더스트리 코드인데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팅 메소드는 이제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인데 보통 이제 발생주의로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 쉘터 아이덴티 넘버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비즈니스 넘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파트너십일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저거겠네요. 그 파트너십이 있으면은 상대방 파트너십 그 파트너십 자체에 또 비즈니스 번호가 있으면 그걸 적는 건데, 솔프로프라이어십은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여기 기록을 할 필요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퍼센티지가 이제 100%가 되죠.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나눠서 뭐 부부가 50%대 50%씩 한다 그러면 여기 50%만 기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인터넷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뭐 수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때 그 웹페이지 주소를 여기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되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이해가 되셨나요? 뭐 문의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T212 보고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요거는 이제 다 CRA에 있는 양식이기도 하고, 저한테 이제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도 다 그 구글 폴더에다가 공유해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